네, 안녕하세요. 의뢰인을 지켜드리는 심연보 신철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절도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절도죄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일반 절도 그리고 특수 절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절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이제 절도죄로 처벌받겠죠.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특수절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특수절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흉기후대 절도, 그리고 2인 이상의 협동행위를 해서 절도 나갈 경우에 처벌받는 그 특수절도, 이 두 가지예요. 흉기후대 절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니 강도하고 무슨 차이냐라고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강도는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서 재물을 강취하는 걸 강도로 하고, 흉기후대 절도는 흉기를 피해자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 또한 이 절도범이 흉기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두 명이서 협동해서 절도행위 나아갔을 때 이런 경우에 좀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나 창고에서 물건을 좀 옮겨야 되겠어 라고 해서 좀 같이 좀 들어줄래? 라고 해서 같이 물건을 여러 개 들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 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거였었죠. 무거우니까 이제 같이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고요. 그런 경우에 수사관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절취행위에 대해서 복무를 했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운반해 줬으니 뭐 실행행위 분담이 있다고 판단해 내겠죠. 그런 경우에는 정말 수사기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본인은 정말로 이 친구가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나는 공모한 사실도 없고 물론 운반이 하긴 했지만 나는 이거 절도 사실 자체를 모르고 부탁받아서 한 것뿐인데, 친구를 위해서 호의로 옮겨줬을 뿐인데 나는 절도를 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다른 케이스 말씀드리자면은 특수절도가 명백한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절도행위 나왔다던가 아니면 친구하고 공모를 해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게 명백한 경우, 이럴 때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실 때는 자백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시는 게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특수절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거든요. 이거를 너무 가볍게 본인이 물건을 훔친 그 가액이 적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자백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게 뭐 필수적이겠죠. 뭐 본인이 직접 합의에 나아가거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 측에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면 훨씬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수절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뭐 절도라고 생각하니 절도야 그냥 물건만 돌려주고 걸리면 물건만 돌려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친구를 도와줬을 뿐인데 절도죄로 갑자기 재판이나 아니면 조사를 받게 됐어. 간단히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절도에 가담한 사람하고 망본 사람하고 누가 더 처벌을 정하게 많아요? 공범이라 하더라도 주범하고 또 단지 도와주는 공범하고는 형량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형사법정에서 구분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똑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판사님이 판단하실 때 누가 주도적 역할을 했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범의 형량이 높게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신변보호 신철기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